안녕하십니까. 서사가 살아있는 오디세이 글로벌 부정선거 비하인드 스토리 12번째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알고리즘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이 영상의 소스는 미국 CIA 전설적인 요원으로 알려진 게리 번슨, 탐사 전문 작가 랄프 페주로, 그리고 뉴스맥스의 유명 앵커 라라 로건의 증언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똑같은 해명을 들었습니다. 투표기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았다. 외부 해킹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언론은 이것을 앵무새처럼 받아썼고 제조회사들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선관위 주류 언론들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 CIA 요원 게리 번슨은 이 말이 대국민 사기극이자 새빨간 거짓임을 기술적 증거로 증명합니다. 게리 번슨 팀이 확보하고 있는 스마트매틱과 도미니언의 소스 코드 분석 결과 이 기계들은 태생부터 외부와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시스템 내부에는 무려 4개나 되는 백도어 뒷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암호화되기는커녕 시스템 내부 3곳에 버젓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둑들에게 문을 열어준 수준을 넘어서 아예 대문을 뜯어내고 들어와서 마음대로 가져가시오라고 광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1234 비밀번호와 유사합니다. 오늘 오디세이에서는 그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기술적 기밀들을 낱낱이 해부할 것입니다. 당신의 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 조작되고 있는지, 그리고 싹발 세이빙이라는 악마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승패를 바꾸고 있는지, 그 범죄의 구조를 파헤칠 것입니다. 왜 하필 세르비아인가?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 데이터가 어디에서 집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미국의 주선거관리위원회, 또 워싱턴 DC 어딘가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투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미국을 빠져나갔어 동유럽의 작은 나라 세르비아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도미니언 CEO 존 폴로스는 대학 시절 동창 세르비아인 오브라도비치와 손을 잡고 베오그라드에 지사를 설립합니다. 겉으로는 연구소처럼 보입니다. 그곳은 선거 조작의 컨트롤 타워가 됩니다. 게리 번슨의 추적에 따르면 베오그라드 사무실에는 세르비아인, 베네수엘라, 그리고 중국인들로 구성된 98명의 시스템 관리자가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거 당일 밤에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같은 미국의 핵심 경합주 스윙버터주의 투표기들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그들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입니다. 그들은 바로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화웨이의 거대 서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권이 담긴 데이터가 중국산 서버를 타고 세르비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3국의 엔지니어 손에 미국의 선거가 요리되고 있었습니다. 그 최종 결과 값은 다시 홍콩을 경유해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잠든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데이터 망명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조작을 가능케 한 하드웨어, 즉 투표기 자체는 안전하겠습니까? 랄프 페주로 작가는 투표기의 출생 비밀을 폭로합니다. 미국 선거에 쓰이는 투표기 부품 대부분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조되는 것입니다. 중국 공장에서는 기계의 심장부인 모뎀과 칩을 심어 놓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계는 곧바로 미국으로 오지 않습니다. 대만으로 보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세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대만에서는 껍데기를 갈아 끼웁니다. 메이드 인 타이완이라는 라벨을 붙여야만 미국의 의심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명백한 라벨 갈아치기, 원산지 세탁입니다. 적성국인 중국이 제조하고 백도어가 심어진 그 기계를 대만이 수입해서 대통령 선거에 사용된다는 것 그 자체가 자살 행위입니다. 게리 번스는 이것을 두고 트로이 목마, 우리 안방에 들어온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데 그 위에 어떤 보안 프로그램을 깐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그들이 만든 기계를 통해서 미국의 권력을 자기들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는 힘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표를 훔치는가? 무식하게 트럼프를 찍은 표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바이든을 찍은 표를 쏟아붓는 방식은 너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들은 훨씬 더 교활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지능적인 방법을 씁니다. 바로 쉐이빙, 면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표를 면도하듯이 미세하게 깎아내리는 기술을 가졌습니다. 랄프 페주로 작가가 인터뷰한 내부 설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민주당 강세 지역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공화당 우세 지역, 즉 보수 성향이 강한 카운티를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와 바이든의 실제 득표율이 70대 30이라면 알고리즘을 가동해서 68대 32 혹은 65대 35 정도로 미세하게 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깎아낸 표들을 모아서 경합주 전체의 결과를 뒤집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텍사스 타란트 카운티는 무려 67년 동안 공화당이 승리해온 보수의 텃밭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매틱 출신 하이더 가르시아가 선거 관리자로 들어온 뒤에 치러진 첫 번째 선거에서 이 지역은 믿을 수 없게도 민주당 승리 지역으로 뒤집혔습니다. 67년의 역사가 단 하루아침에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민심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산 알고리즘의 승리였습니다. 이미지는 조작된다, 혹자는 묻습니다. 그럼 종이 투표용지를 재검표하면 들통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이것마저도 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기표했던 투표용지가 스캐너를 통과할 때 기계는 용지의 이미지를 스캔합니다. 그런데 게리 번슨이 밝혀낸 기계의 작동 원리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기계는 스캔된 원본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고 이것을 즉시 삭제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미리 시스템에서 입력되어 있는 혹은 조작된 비율에 맞춰서 생성되어 있는 가짜 투표용지 이미지를 채워 넣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의혹을 제기해서 디지털 포렌식이나 감사를 요구하더라도 이미 기계 안에는 조작된 이미지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투표 수와 개표 결과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감사를 환영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미국에서 많은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그 재검표가 무의로 돌아갔던 기술적 트릭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4가지가 넘는 이런 조작 기술들을 조합해서 패턴을 숨기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사로는 이것을 잡아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2번째 걸친
글로벌 부정선거 오디세이를 통해서 우리는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의 자금, 내부 배신자들의 문 열어주기, 그리고 중국산 기계와 세르비아 서버를 통한 기술적 조작의 전모 등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도로 설계된 전쟁입니다. 지금 프랑스도 종이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15억이 넘는 인도도 종이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기계를 도입해서 쓰는 이유는 오직 하나, 선거를 훔치기 위해서입니다. 부정선거를 위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합니다. 지금 우리가 석기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반드시 모든 전자투표기를 폐기하고 100% 종이투표와 수개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도둑맞은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의 주권을 되찾아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깨어있는 의식이 이 거대한 악마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음 13탄에서도 폭발적인 스토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후원해주신 김지영님, BW리님, 이영현님, 수덕병명님, 덕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